금요일의 남자 강성우입니다. 자, 금요일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70페이지 주택법입니다. 틀 한번 잡아보죠. 자,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법입니다. 맞죠? 근데 이 주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건축물이라는 거 있죠? 건축물 종류 중에 하나죠. 건축물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죠? 지붕. 지붕이 꼭 있어야죠. 그 다음에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죠. 근데 이러한 건축물은 사람이 이 건축물을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종류를 구별하는데 그거를 건축물의 뭐라고 불러요? 용도. 그 용도 중에 하나가 주택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주택이란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건축물이에요. 맞나요?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건축물인데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전부를 주거생활로 이용하는 주택은 단독주택이고 건축물의 일부를 주거생활로 이용하면 공동주택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정리를 내려보면 주택이라는 게 뭡니까? 주거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건축물인데 나누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건축법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주택이라는 걸 좀 더 고급지게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전부 단독주택, 건축물의 일부 공동주택, 그리고 그 부속 토지까지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주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건축법에서는 이 건축물을 건축하죠. 건축하는 걸 설명하죠.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적. 기억하십니까? 건축이란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건 그쵸? 필지에다가 뭐에다가요? 대지죠? 대지가 건축법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필지에다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걸 새로 짓는 거 신축, 건축물과 관련된 거 늘리는 거 증축, 철거하고 멸실되고 중정규모 범위 안에서 다 축지하는 거, 그 다음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이게 뭐죠? 이전. 그래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우리는 건축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주택법은 이 주택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건설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차이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건설을 해서, 자, 얘는 건설한 주택을 일반 국민들에게 공급해 줍니다. 건설한 주택을 일반 국민들에게 뭐 해준다고요? 뭐 해준다고요? 자, 주택법은 주택을 뭐 해서? 건설해서 일반 국민에게 뭐 해준다? 공급해줘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건축법은 건축물을 뭐 해서? 건축해서 건축한 건축주 있죠? 그자가 그 건축물을 사용, 수익하는 거죠. 맞나요? 네. 근데 주택법은 주택을 뭐해서? 건설해서 건설한 주택을 필요한 국민들에게 뭐 해준다? 공급해준다. 그래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에요? 주택법이에요. 그래서 요 주택이라는 것 보면 건축법의 단독주택에 보면
공간이라는 게 있죠. 공간이라는 게 행정주체, 공적인 업무를 띈 자들의 생활을 위해서 이용하는 주택이죠. 따라서 건축법에는 공간이라는 게 단독주택에 속하지만 주택법에서는 누구에게 공급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 그러니까 공간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는 기숙사라는 게 있죠. 기숙사, 건축법에서 보면 기숙사예요. 자, 기숙사는 특정한 학교나 특정한 회사의 학생이나 직원들이 공동생활하는 거죠. 예. 따라서 주택법에는 국민에게 공급해줘야 되는 거니까 기숙사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속한다, 제외된다. 그 차이점만 있을 뿐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건축법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왜? 주택도 한 건축물 중에 하나니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주택법은 이렇게 주택을 건설해서 필요한 국민들에게 공급해 주기 위한 거죠. 따라서 국민들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주택이 있는 거예요. 그 주택이 무슨 주택이냐면 무슨 주택? 국민주택 되겠습니다. 무슨 주택이요? 이거 왜 국민주택이에요? 국민에게 보급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주택이니까 무슨 주택이다? 국민주택.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첫 번째는 공적사업주체. 무슨 사업주체요? 공적사업주체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런 자들이 건설하는 주택. 건설한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 무슨 주택이에요? 국민주택. 또 하나는 국가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의 돈으로, 재정으로 또는 주택도시기금 있죠?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 무슨 주택이겠어요? 국민주택. 국민에게 공급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보급형 주택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둘 거 국민주택 규모란 호당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인 거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얘기하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뭐를 제외하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있죠? 읍면지역은 국민주택의 규모를 얼마까지 할 수 있다? 1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는 예외도 있더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국민주택은 국민들에게 뭐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주택이다? 보급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주택이에요. 그러면 보급형 주택은 수가 많을까요? 한정적일까요?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이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있죠?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뭐라고 하냐면 민영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택 그러면 보급형 주택인 국민주택을 얘기할까요? 민영주택을 얘기할까요? 민영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한정판이에요. 됐어요? 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은 다 무슨 주택이다? 됐죠? 좋아요. 자, 그러면 민영주택 중에서 무슨 중에서요? 민영주택 중에서 임대사업하라고 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사업하라고 만들어낸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대 구분형. 무슨 형이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공동주택은 구분소유권 인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공동주택은 구분소유권이라는 게 일부에 대해서
건축물의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 일부 안에 공간을 세대로 뭐 해놓은 거? 구분해 놓은 공동주택.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근데 이 구분된 세대에는 독립된 구분 소유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임대사업하라는 얘기죠. 갑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생활이 가능해야 되니까 구분된 세대별로 욕실, 부엌, 현관 설치해줘야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해서 다 나가면 원래 소유자가 또 전체를 사용해야죠. 따라서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다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다 만들어버리면 그 주택단지가 너무 복잡하겠죠. 그래서 세대수나 주거전용 면적은 전체 세대수, 전체 주거전용 면적의 합계에 얼마를 넘지 않아야 된다? 3분의 1. 오케이. 그 정도 알면 되겠고요.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민영주택이 있어요. 민영주택 중에서 보급형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민영주택이지만 보급형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보급형이니까 세대수가 한정된다 이거죠? 많아야 된다고요? 적어야 된다고요? 한정돼야죠.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일까요? 미만일까요? 미만이어야죠. 보급형이니까. 그 다음에 규모도 작아야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룸형 주택하고 단지형이 있는데, 자, 단지형에는 아파트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좀 신경 써서 기억하세요. 단지형에는 연립주택하고 뭐만 있다고요? 다세대 주택만 있어요. 단지형에는 아파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연립 다세대 주택은 원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 이하잖아요. 근데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5계층까지 할 수 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원룸형 주택. 무슨 주택이요? 자, 원룸형 주택은,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민영주택 중에서 보급형 민영주택이라 그랬죠? 예, 그 중에 선두주자가 원룸형이에요.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얘는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다? 50제곱미터 이하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얼마 이하라고요? 50제곱미터 이하인데, 원룸형이니까 생활이 가능하지만 하나의 공간으로 만든다. 그래서 원룸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욕실, 부엌 설치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하나의 공간으로 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거. 자, 그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50제곱미터 이하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공간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그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건축 제한도 종종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자, 하나의 건축물에는, 하나의 뭐에는요? 건축물. 이게 하나의 건축물인데,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있죠? 얘를 원칙적으로는 같이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도시형은 보급형이고 나머지 주택은 보급형이 아니니까 하나의 건축물에 같이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원칙이에요. 자,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원룸형이죠.
원룸형 주택은 무슨 주택은요? 원룸형 주택은 자 원룸형 주택하고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거조정 면적 얼마를 초과하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하고는 그냥 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알면 되겠고요. 어차피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거죠. 근데 도시지역 중에 준주거지역하고 또 무슨 지역이요? 상업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안에서는 원룸형 주택하고 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있죠? 얘는 세대수와 관계없이 같이 건축할 수 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민영주택이지만 보급형이라고 그랬죠? 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법에서는 주택이 아닌데 건축법에서는 용도가 주택이 아닌데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취급하는 주택 있죠? 그거를 뭐라고 해요? 준주택. 그래서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인데 주거 생활을 하는데 이용 가능한 시설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준주택. 그래서 어떻게 외웠죠? 오노다기. 오노다기. 오는 오피스텔, 노는 노인복지주택, 다는 다중생활시설, 기는요 기숙사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주택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공공택지라는 거 밑에 나오죠. 자, 그거 설명하기 전에 주택단지부터 설명합니다. 무슨 단지요? 자요, 1단의 토지가 주택단지예요. 1단의 토지. 주택단지. 주택단지는 필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얘는 1단의 토지인데, 자, 주택단지는 왜 1단의 토지라고 얘기하냐면, 이 주택단지 위에다가 주택을 건설해요. 주택하고 또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부대시설. 주택에 딸리는 시설인 부대시설과 이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생활을 위한 복리시설이 있죠? 복리시설을 이렇게 건설하는 걸, 이거를 주택을 뭐 한다 그래요? 건설한다 그래요. 자, 이제 건축하고 건설의 차이점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건축은 필지에다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걸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거라면, 주택의 건설은요 필지가 아니라 어디에다가 주택에다가 주택 단지에다가 뭐하고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건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건설. 이해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강의한 걸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기억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야지. 이분들 표정들 보면 저놈이 언제 실수하나. 뭐 그거를 아주 그냥 보시는 것 같네. 건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건축법은 건축물을 필지 위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뭘 받아야죠? 건축 허가를 받아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건축 허가를 받아야죠. 근데 얘는 주택법은 주택단지에다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거니까 건축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뭘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이. 그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사업계획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뭐하는? 건설하는 1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택단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택 건설을 하려면 이 막대한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토지의 확보를 할 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 토지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무슨 택지라는 거예요? 공공택지. 무슨 택지라고요? 자, 그래서 공공택지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이란 자, 무슨 시행자가? 공적 시행자가 무슨 방식으로? 수용 방식에 의해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무슨 주택?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뭐라고 불러요? 공공택지. 됐나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게 한번 나왔어요. 도시개발조합이 무슨 조합이요? 그러면 공공택지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도시개발조합은 공적 시행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공공택지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공적 시행자가 수용 방식에 의해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공공택지에 속한다. 맞잖아요. 공적 시행자가 수용 방식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 맞죠? 만약에 정비사업 나왔어요. 정비사업에 의해서 그러면 공공택지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정비사업은 누가 하니까? 조합. 조합이 관리처분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택지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만 나와요.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주택단지는 설명했는데 한 번 더 가죠. 뭘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택단지. 외우셨나요?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주택단지라는 것도 알고 건설이라는 개념도 아는 거죠. 건축법하고 가장 큰 차이입니다. 건축법은 필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라면 주택법은 일단의 토지인 주택단지에 주택과 그 안에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뭐 하는 거예요? 건설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부대시설은 요 주택에 딸리는 시설이겠죠?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복리시설은 요 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 등의 생활을, 공동생활을 위한, 복리생활을 위한 공동시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대표적인 게 어린이 놀이터, 근린 생활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뭐 이런 거 있죠?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다 뭐라는 거예요? 복리시설. 자, 이번에는 간선시설입니다. 무슨 시설이요? 어차피 주택단지 안에는 부대시설이라는 기간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하고 주택단지 바깥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을 연결시켜주는 시설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간선시설. 단,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 난방시설은 주택단지 안에만 있어도 무조건 되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간선시설. 그거 하나 외워두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공구 나왔네요. 뭔구요? 공구. 공구 이전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주택단지가 있고 중간에 무엇인가가 있고 또 옆에 또 다른 주택단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와 여기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봐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래요. 무슨 도로요?
고속도로로 나뉘면 얘와 얘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봐야지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안 되겠죠? 네. 지방도로 다 별개로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일반 도로라면, 무슨 도로라면? 폭이 얼마 이상? 20m 이상인 도로로 나뉘면 별개고요. 도시계획 예정도로 8글자죠? 몇 미터 이상? 8m 이상이면 얘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한다.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건 이거 나왔어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공구 갑니다.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어디에서요?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을 뭐라고 한다고요? 공구. 그러면 공구는 이제 요 주택단지 요 하나 보는 거죠? 이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2개 이상으로 나뉘는,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 요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공구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거죠. 이 공구 간의 경계는 분명해야죠. 그래서 폭 6m 이상이 되는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공구 간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해야 되겠죠. 자,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이죠. 그러면 전체 주택단지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일 때부터? 600세대 이상일 때부터 공구로 나눠서 분할,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공구를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물어보면요, 이 공구별로 착공 신고할 수 있어요. 무슨 신고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검사 받을 수 있어요. 공구별로 착공 신고, 사용검사를 분리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모델링이에요. 비교하자. 뭐하고? 건설하고 리모델링. 요즘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리모델링도 건축물에 관련된 개념이죠. 자, 그래서 얘는 주택법이니까 주택을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왜 합니까? 그 주택의 노후화 억제. 뭐를 억제하자?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수선, 뭔 수선이요?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자, 참고적으로 갑니다. 대수선형 리모델링이 되려면요, 몇 년 지나야죠? 몇 년? 10년. 증축형 리모델링이 되려면 15년 지나야 돼. 아이고, 좋아요. 자, 이렇게 지난 공동주택이죠. 자, 공동주택을, 자, 갑니다. 증축. 첫 번째, 증축은 몇 년 지난 거? 언제부터?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있죠?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의 얼마?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거 리모델링이고요. 단 85제곱미터 미만인 공동주택 있죠? 걔는 얼마까지 할 수 있다고요? 40%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공용 부분이 있죠? 주택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공용 부분도 리모델링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자, 세대별 증축 가능한 면적을 다 합산한 범위 안에서 100분의 15 이내에서 뭐를 증가시키는 거?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도 리모델링이죠. 자, 요거는 수평 증축이라고 얘기했죠. 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 생긴 거 수직 증축도 가능합니다.
자, 수직증축은 최대 3개층까지인데 14층 이하면 몇 개층까지? 2개층.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수직증축할 수 있다. 이게 리모델링이에요. 자, 밑에 보면 뒤에 또 나오는데 제일 밑에 거 보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하래요?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돼요. 단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가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더라. 그러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부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한다는 얘기죠. 자, 세대수가 증가되니까 일시적인 도시 가밀의 우려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 도시 가밀의 우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도시 시장이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그 정도에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용어 정의에서는 항상 시험 문제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주택을 건설하는 자. 주택을 뭐 하는 자요? 건설. 다시 한번 건설은 중요하니까 자, 뭘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어디에다가? 주택단지에다가. 주택단지는 일단의 토지다. 맞아요? 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단지 안에 주택과 또 뭐죠?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이렇게 건설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 자를 우리는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사업주체. 근데 일반적인 사업주체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등록사업자.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자, 그럼 이런 얘기예요. 등록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단지에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뭐해서? 건설해서 필요한 누구에게? 국민에게 공급해주는 사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됐나요? 자, 그래서 등록사업자 갑니다. 연간. 뭔간이요? 연간.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이라면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연간 몇 세대 이상? 30세대 이상. 또는 연간이죠. 연간 대지조성 사업이라면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하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등록하세요. 그래서 이 자를 우리는 등록사업자라고 합니다. 단 공적사업주체 있죠? 공적사업주체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특수사업주체예요. 등록 안 합니다.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도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특수사업주체입니다. 다만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는 등록사업자하고 함께 주택건설사업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재작년에는 이게 나왔어요. 이게 20 많이 나왔고요. 그 전에는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물어보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누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지방공사가 뭐가 X예요? 웃겨 죽겠네. 지방공사라는 얘기예요. 지방공사가 대지조성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렇게 나왔다니까 문제가요. 예. 뭐 이렇게 웃어요? 이분들 아주 웃겨 죽겠어. 자, 주택조합이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함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다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웃기죠? 너무 쉽잖아요. 자, 그러면 등록사업자가 이렇게 등록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야죠. 첫 번째, 법인이라면. 누구라면요? 법인이라면 자본금이 얼마냐면 3억 되겠습니다. 법인이라면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라고요? 개인이라면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 더블로 뛰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하려면 건축 분야 기술자 있어야죠. 건축 분야 기술자 있어야죠. 대지조성 사업하려면 토목 분야 기술자 있어야죠. 얼마? 몇 명 이상? 1명 이상. 그 다음에 22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갖춰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완화돼서 22제곱미터 면적 갖출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요건만 갖춘 사무실 있으면 돼. 면적 제한이 이제 없어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우셔도 괜찮아요. 됐나요? 자, 요 정도의 요건을 갖추면 되더라. 근데 옆에 보니까 시공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 말고 시공 요건, 시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택을 건설하는 공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책임 범위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더 많아야죠. 법인이라면 자본금 얼마? 5억. 개인이라면요. 뭐가요? 자산 평가액이. 기술자도 1명 갖고 안 되겠죠? 기술자도 몇 명 이상? 3인 이상. 그 다음에 내가 시공할 능력이 있다는 거 입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5년간 100호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는 자면 모두 할 수 있다고요. 시공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알아둘 건, 자, 등록사업자가 시공 요건을 갖췄어요. 그러면 이자를 건설업자로 간주해버려요. 무슨 업자로요? 건설업자로 의제시켜줍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돈만 있다고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가 없어야죠? 결격사유. 잘 알잖아요. 결격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또라이.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맞죠? 그 다음에 두부 먹고 2년 지나지 아니한 자죠. 그러니까 두부 먹고 2년 지나지 않아야 되니까 무슨 형 이상이죠? 금고형 이상이어야지 두부를 먹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두부 먹고 있는 중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외울 거, 등록이 말소된 후 몇 년 지나지 아니한 자 2년. 그거 하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되는 경우 있죠? 반드시 말소해라. 딱 두 가지라 그랬죠? 언제나 반드시 말소해야 되는 거 부대라고 했어요. 부대. 부가 뭐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게 걸렸을 때 말소하여야 한다. 대는 뭐죠? 등록증을 대여했다가 걸리면 반드시 말소하여야 한다. 이건 뭐 어디나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네. 중개사법 시간에도 아마 많이 배울 거예요. 됐나요? 네. 이번에는 공동사업주체. 무슨 사업주체요? 무슨 사업주체? 자,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여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 어느 게 맞습니까?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맞죠? 또 한 가지.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여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둘 다 임의적이다. 이런 얘기죠. 단 여기에서 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잖아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 오케이. 고용자는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여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걔만 필수.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주택조합입니다. 또 나왔네요. 주택조합. 주택조합은 일반 사업주체다, 특수사업주체다. 특수사업주체. 왜요? 왜 주택조합을 특수사업주체라고 할까요? 왜 등록사업자를 일반 사업주체라고 할까요? 다 배웠잖아요, 여태껏. 등록사업자는 어쨌든 둘 다 사업주체죠. 사업주체니까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주택을 건설해야 안 해요? 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맞죠? 근데 등록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은 필요한 국민에게 공급을 해주고, 맞아요? 자, 주택조합이 건설한 주택은 누구에게 공급해준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주택조합을 뭐라고 불러요? 특수사업주택. 그래서 주택조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얘는 조합주택을 건설한다 그래요. 왜 조합주택을 건설한다 그래요? 조합원에게 공급해 줄 거니까. 맞아요? 근데 등록사업자는 민영주택 건설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택을 건설해서 국민에게 주는 사업주체라면, 주택조합은 무슨 주택을 건설한다? 조합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에게 공급해주는 특수사업주체가 뭐라는 거예요? 주택조합. 그래서 종류 갑니다. 일단 그거 알면 끝이죠.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죠.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요, 주택을 뭐하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지역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장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공동주택을 뭐 하기 위해서요?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이다. 됐나요? 자, 여기서 주택을 마련한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는, 자, 조합주택을 뭐해서? 건설해서. 조합주택을 뭐해서요? 건설해서. 이 주택을 조합원에게 줌으로써 조합원이 주택 마련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 뭐라는 거예요? 지역, 직장. 갑니다. 이자들이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누구에게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뭘 받으라는 거예요?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근데요, 가봅니다.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요, 이렇게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얘는 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에게 줘야 되니까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 있죠? 이거를 첨부해야 돼요.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 됐나요? 첨부해서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된다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기네들 거니까. 단 얘네들은요, 결의서를 첨부해야 돼요. 뭐를 첨부한다고요? 결의서를 첨부합니다. 뭐를 첨부하라고요? 결의서. 만약에 이게 대수선형이면 몇 년 지난 거? 10년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해야 되고요. 증축형이면 그렇죠. 그건 상식. 자, 갑니다. 이 결의서는, 자, 리모델링 결의서는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얼마? 3분의 2. 동별 얼마?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요. 자, 만약에 한 개 동만 리모델링 한다면, 몇 개 동만? 한 개 동만 리모델링 한다면 그 동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얼마?
3분의 2 이상의 결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를 보세요. 책 순서와 상관하지 않고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이자들이 설립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역하고 직장은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주택을 건설하는 거니까 뭘 신청하라고요? 사업계획 승인.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설립인가 받았어요. 근데 얘는 설립인가 받으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얘는 사업 건설 아니잖아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얘는 누구에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이제 조합주택을 뭐 하는 거예요? 건설하겠죠. 자, 얘는 리모델링은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겠죠. 다 했습니다. 다 했으면 조합주택은 누구에게 공급해 주라고요? 조합원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리모델링 공사 다 끝났어요. 얘는 공급해 주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만 받으면 되냐면 사용 검사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은 지워버리면 되죠. 사업 주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된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또. 됐나요? 이게 리모델링이고. 지금 우리는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 공부하는 거죠. 지역 직장입니다. 됐나요? 자, 갑니다. 따라서 지역이나 직장 주택 조합의 조합원은요. 자, 갑니다. 요 사업계획 승인서상 정하고 있는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됐나요?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50% 이상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몇 명 이상이어야 돼요? 2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 나오는 거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라는 거 이렇게 다 써줬으니까 어느 주택건설이에요?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 이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이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는 조합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조합원의 수는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됐어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거. 임대주택은 여기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얘는 조합주택 건설해서 조합원에게 주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갑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뭐 한 날로부터? 신청한 날. 아, 중요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뭐 한 날로부터? 신청한 날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따집니다. 그래서 조합원 자격의 기준일은 언제라고요?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쭉 가서 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아서 입주 가능한 날 있죠? 입주 가능한 날까지 이 기간 동안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한해서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자 있죠? 이자들로 구성되는 거고요. 자, 지역주택조합은요, 한 가지 더. 이런 자로서 그 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해 와야 돼요?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자이어야 합니다. 됐나요? 자, 잘 알아두시고요. 직장은 뭐, 그 직장에 몇 개월 이상 같이 근무해야 됩니다. 이런 요건이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끝! 자, 이제 요것도 지우면. 갑니다. 자,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요, 설립인가를 받잖아요. 설립인가를 받고 나면 조합원을 원칙적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언제까지 안 됩니까? 물어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까지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났다? 받은 후라면 조합원을 교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는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원칙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갑니다. 예외. 예외 가요. 요 기간 중인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까지인데 죽었네요. 그 조합원이 뭐 했다고요? 운명하셨어요. 그러면 누가요? 상속인이 당연히 지위를 승계하는 거죠. 조합원 됩니다. 됐어요? 자, 이럴 때는 상속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얘의 자격 기준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조합원이 됐는데 그자가 무자격자로 판정이 됐어요. 자격이 없는 자가 조합원이 된 게 걸렸어요. 그럼 당연히 자격을 상실하겠죠. 그러면 그자 대신 충원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무조건 되고. 자, 여덟. 또 한 가지 갑니다. 요번에는요. 이 조합, 지역주택조합 좋다고 그래서 조합원 됐는데 되고 나서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짜증나. 나 탈퇴할래. 그래서 탈퇴하기 시작합니다. 탈퇴해요. 탈퇴하면 탈퇴한 사람 대신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탈퇴를 했어요. 설령 탈퇴를 했더라도 탈퇴한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있죠?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만 50%까지 충원할 수 있고, 탈퇴를 했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을 유지한다면 충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갑니다. 추가 모집 승인을 받으면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뭘 받으면요? 추가 모집 승인을 받으면. 뭘 받으면요? 추가 모집 승인을 받으면 요 기간 중에도 조합원 교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만 이 추가 모집 승인은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설정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해서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추가 모집 승인을 받으면 조합원을 교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것도 지워요. 그러면 요렇게 이게 아직 지우면 안 되겠다. 요런 사람들에 의해서 설립인가 받은 내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바뀌잖아요. 그러면 설립인가 받은 거 변경했어요? 바꾸기 전에 뭐 받아야 돼요? 인가 받아야죠. 그 인가는 언제까지 신청하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신청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고. 이렇게 충원되는 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그 정도 알아두시면 깔끔한 거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직장주택조합 있죠? 무슨 조합이요? 직장주택조합은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뭐 받기 위해서요?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주택을 뭐 받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할 수 있는 조합은 직장에 안 한다. 이럴 때는 사업주체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만 해라? 신고해야 되고요. 다 갑니다. 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고 설립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들은, 그때의 조합원은 주택이 없는 자여야 돼요. 무주택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됐나요? 자, 알지는 모르겠네요. 투기가열지구라는 게 있어요. 무슨 지구요? 투기가열지구라는 게 있어요. 이따가 배우겠지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요, 주택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면 그런 곳에 투기가열지구라는 걸 지정할 수가 있어요.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또는 시도지사. 왜 지정한다고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투기가열지구는 토지에 지정되겠어요?
회사에 지정되겠어요? 토지죠? 그래서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있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을 모집할 거 아닙니까? 조합원들을 모집할 때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당연히 엄격하게 요 요건 갖춘 자에 한해서만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라. 또 한 가지 갑니다.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등록사업자가 뭐까지 한대요? 시공까지 한대요. 뭐까지 한다고요? 그러면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 당연히 져야지요. 근데 자신의 기책사유로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당연히 져야 되겠죠? 이게 주택조합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항상 나오는 거 깔끔하게 알아두시면 되죠. 불안합니다. 그쵸? 예, 이거 뭐 조합과 관련된 거 항상 시험 문제 나온다. 그거 틀리면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볼 때마다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갑니다. 주택조합은 보세요. 주택조합은 이렇게 알면 돼요. 제일 먼저 알면 주택조합은 다른 거 아니다. 조합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해 줌으로써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충시키기 위해서 주택법에서 인정되는 일반 사업 주체다, 특수사업 주체다. 그렇게만 알고 나머지 정리해 주시면 깔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건설 자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